자, 원내인 대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49차 원내정책기획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감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당 주도하에 진일보한 증인 채택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자세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마구잡이식 호통 대신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갑질하는 국감이 아닌 국정 운영의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는 국감, 무엇보다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낡은 이념과 퇴행적 진영 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다당제 시대의 새로운 국감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당 40명 의원 모두는 국감 진행 도중 결코 현장을 떠나는 일 없이 성실하게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성실성과 열정을 판단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매일 오늘의 국감 우수 의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당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 문제와 관련된 군사 옵션을 보고받았고 북한 정권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빅딜을 주장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 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보관이 있다고 큰소리쳤고 방미 성과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무능한 아마추어 외교 전략으로 중국으로부터는 회복하기 힘든 경제 보복 폭탄을 맞고 미국으로부터 외면받는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더니 정작 위기가 닥쳐오자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계획도 역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누차 지적해온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 무원칙 외교안보 전략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교안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일 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 B편대가 예고 없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을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운전성론을 주장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북한의 치킨 게임으로 우리의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무력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삼가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무력감을 표출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전쟁 방지를 포함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불구속 수사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폐위된 여왕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스스로 반탄핵 세력을 자처하는 참으로 영치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이 박근혜와 결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 정치판을 정화하고 협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건입니다. 한국당이 아직도 여왕 박근혜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수 친박과 동거동락하면서 바른정당과 또한 통합 운운하는 모습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한국당과 재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인사들의 사고방식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당시 내걸었던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박과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을 꿈꾸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처신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하무인식으로 하는데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진정한 협치 노력과 보수 세력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를 수용해 김희수 대행체제를 예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합니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은 내일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당의 권위 어린 결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은하 다운 양이 부모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미수습자 4명이 남아있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56%는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20배나 높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점이 많아서 심리상담을 꺼리는 유가족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문의 상담을 받은 건수는 전체 사례 관리자의 18.8%에 그쳤고 치료까지 이어진 것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에 실제로 정신질환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44명이고 지원 금액은 총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이장질환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도 많지만 신체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방금 이용주 법사위 공답께서 현재 대한 국감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당시에 민주당은 무조건 찬성 당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무조건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상당한 이탈표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맡겼지만 제가 파악하기에 그래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김미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미수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내부 단속을 다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수 후보자가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아무튼 그러나 국회의 의결로 김미수 후보자가 부결이 됐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도 김미수 후보자가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 300명의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소장 대행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소장 대행으로서 결정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찍던 사람. 감사합니다. 먼저 알아요. 전에 가가지고